비트코인 투더문 달나라 갈 것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 상황을 사진 하나로 표현하자면 이 69K까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1억 찍었다, 신고점 갱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시즌 종료다, 끝났다 라고 다 하차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차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사이클, 제대로 된 메가 사이클의 시작점이었다는 거. 개인분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까지 어마어마한 포모를 느끼고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다.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량 흐름을 보면 무려 8억 7천억 달러 수준의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왔고, 이 수치는 과거 6월달 들어왔던 물량 이후로 가장 많은 유입이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왔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에 개인 수요들도 있겠지만 기관 투자자들마저 시즌 종료고 비트코인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니까 너도 나도 포모를 느끼고 이제 뒤늦게 비트코인 줍줍하려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량은 6개월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어마어마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이번 주에 대규모 자금이 또 추가적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ETF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나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런 포모 현상으로 인해 자금 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현물 ETF의 올해 성적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미증시 ETF인 S&P 500 SPY와 나스닥 ETF인 QQQ의 2배를 상회하는 수익을 블랙록의 현물 ETF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혁신적인 자산이고 떠오르고 있는 자산인지 이 두 대표 미증시 ETF 수익률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어떤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놔야 되는지 더욱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CEO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금리 시대는 끝났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이제 중금리가 지속될 거고, 중금리가 지속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회피할 수 있는 해칭 자산을 찾게 될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인 금의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역사적 고점을 올타임 하이를 계속 갱신하면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중앙은행들부터 투자자들까지 어마어마한 금을 2022년 이후로 매집하고 있다.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플레이션에 우리는 시달릴 것이고 화폐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인 금으로 지금 돈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고, 디지털 금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과 금의 현재 추이를 한번 비교해보면 금은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상승하는 반면 이제 뒤늦게 비트코인은 시동을 걸면서 역사적 고점을 갱신해주러 가고 있다. 근데 언제나 비트코인은 후행해서 금이 먼저 달려주면 비트코인도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상승한 만큼 금의 뒤를 따라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강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플로리다주의 CF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주 연기금 투자 검토를 요청했다.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 뭡니까?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더 심해지고 할 건데 우리 주 사람들은 연기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넣어서 인플레이션 해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화하고 다른 자산 변동성에 대한 해지를 바로 디지털 자산이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금보다 더 뛰어나고 안전하고 유용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디지털 금의 위치로 갈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브라질 암호화폐 수입은 2024년 첫 9개월 동안 60%나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채택이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고, 실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됐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결국에 이런 나라들은 명목화폐 들고만 있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이 쪼가리 쓰레기가 되어버리는데,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결국 이들은 가치저장 수단을 원하게 되고, 그 가치저장 수단 중에 가장 포텐셜이 높은 게 비트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터키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국가들은 벌써부터 빨리빨리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공포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국가적 채택 웨이브도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또다시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거 누굽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돈만 생기면 비트코인을 DCA하는 세일러 형님의 수익률은 이제 83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게 얼마나 큰 수익인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원화 기준으로 11조 4천억 원을 비트코인만 가격 상관 안 하고 수량만 모아서 이런 수익을 냈다. 그리고 또 11조라는 수익이 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정확한 비교를 해드리자면 스트레티지는 83억 달러의 수익을 비트코인으로만 벌었습니다. 근데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의 2023년 연간 수익은 55억 달러다. 블랙록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을 세일러 형님은 비트코인만 사가지고 달성했다는 거. 그만큼 여러분들이 세일러 그냥 무지성으로 롱 외친다 무시할 게 아니라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블랙록 전체 직원이 2만 명인데 2만 명이 일해서 낸 수익률보다 그냥 비트코인만 사서 낸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옵션 시장에서는 향후에 비트코인이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8만 달러의 옵션, 콜옵션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다. 심지어 2024년 말 이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8만 달러 이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유명 투자자인 피터 브렌트까지 이제 다음 목표는 신고점 갱신하는 게 아니라 85K나 160K까지 달려가는 거, 2차 불장의 목표치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누가 이길지는 사실 모릅니다. 물론 트럼프에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상자산에 민주당이 되던 공화당이 되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플레이어들이 올해 대선에만 총 2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의 최대 가상자산 후원자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켄터 피츠제럴드 CEO인 하워드 러트닉이 640만 달러를 후원했고, 심지어 해리스 측의 최대 가상자산 플레이어 후원자는 리플이다. 공교롭게도 SEC와 지금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리플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이 1170만 달러, 무려 피츠제럴드보다 2배가 넘는 후원을 리플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이러한 어마어마한 후원금, 돈 지원을 받고 나서 가상자산을 외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 두 후보 모두 누가 조금 더 친화적이냐 덜 친화적이냐의 문제로 갈 것이지, 크립토 시장 혁신과 채택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판이 깔렸다. 그리고 오늘 끝판왕들이 파트너십을 맺었다. 세계 1위 결제기업 비자와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이제 직불 카드로 암호화폐를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 뭐였습니까? 비자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암호화폐 시장에 미리미리 빠르게 들어와서 엄청난 인프라를 깔려고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서클과 함께 블랙록이 있다라는 거. 실제로 비자의 대주주가 누군지 체크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누가 2대주주입니까? 블랙록이 비자의 2대주주에 위치하고 있고, 블랙록은 코인베이스에도 어마어마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두 대형 기업 뒤에 결국에는 블랙록이 자리를 이번에도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비자와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인 USDC가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 USDC 결제를 어떤 네트워크 위에 올렸습니까? 솔라나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운영하는 스테이블 코인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USDC의 가장 큰 활성 주소 네트워크가 누구냐? 이더리움이 아닌 솔라나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비자와 코인베이스 그리고 서클이 한 팀을 먹고 있고, 이 위에 진정한 우두머리는 누구냐? 블랙록이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 블랙록이 크립토 시장의 결제 시장부터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완전히 큰 인프라를 지금 수면 아래에서 구축하고 있는 이 본질을 여러분들은 잘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팍소스의 CEO, 팍소스는 어떤 기업이냐? 미국의 초대형 결제 기업인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팍소스입니다. 그리고 팍소스의 파트너십을 보면 벤모부터 마스터카드, 그리고 메카르도, 리브레, 스트라이프, 그리고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뉴뱅크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암호화폐 시장,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 중에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팍소스 CEO 또한 차기 미국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수용을 촉구하면서 글로벌 금융 리더십 달렸다. 돌려서 얘기한 거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미래 결제 시장과 금융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들을 지금 빠르게 수용을 하면서 글로벌적인 패권을 잡아오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크립토 시장을 완전히 본인들 손아귀에 올려서 삼켜버리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또한 실물 자산 토크나인 RWA 펀드 같은 경우 2030년까지 830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벌써 미국채 RWA 토크나 시장에서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인 비들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토크나 시장까지 블랙록이 압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온도 파이낸스 세 번째가 프랭클린 템플턴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 충분히 블랙록이 배후에서 밀어준다라고 하면 2030년까지 830조 규모로 성장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점점 더 RWA 시장의 투자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블록체인 기술이 RWA 시장에서 거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RWA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실제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 자산인 달러를 온체인상에 올려가지고 토큰화를 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 결국 스테이블 코인도 실물 자산 토큰화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엄청난 전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채택과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물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이나 금, 원자재, 그리고 주식 또한 모두 온체인 위에 올려져서 토큰화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업체 또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거, AI와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채굴 업체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통합 덕분에 디지털 자산과 AI 응용 분야에 동시에 성장할 잠재력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비트코인과 AI를 따로따로 분류할 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중요한 공급자인 채굴 기업들이 AI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라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평가받는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크립토 시장도 뒤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에 가장 혁신적인 이 두 기술은 향후 4차 산업혁명에서 같이 갈 것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서야 뒤늦게 비트코인 1억 돌파하니까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달 6일에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 현안 논의한다라고 하면서 그나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금 정신 차리고 전 세계가 암호화폐 채택하니까 아차 늦었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도입하려는 모습. 실제 가상자산법을 기반으로 여러 정책 및 제도까지 논의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원래 국내 당국은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허용하는 것을 다양한 현안을 다룰 계획이다. 미리미리 ETF 처음 나왔을 때부터 우리나라도 빠르게 도입했으면 국민들이 비트코인 ETF로 더 안전하게 비트코인 접근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미 뒤늦게 1억 돌파하고 올라가니까 고점에 또 들어가도록 뒤늦게 한다. 근데 지금이라도 한 것은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앞으로도 이런 혁신 기술에 조금 더 빨리빨리 대응하면서 채택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한번 체크해보면 단기 홀더들의 SOPR이 확실히 바닥을 찍고 다시금 저점을 올려주면서, 과거에도 상승장 흐름으로 갈 때 바닥을 찍고 SOPR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는데, 지금 자리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 흐름을 잘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좋은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단기 홀더의 리스크 이발루에이션 채널을 체크해보면 이 상단 채널인 하이리스크 어퍼 바운더리 채널을 다시금 시도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고, 과거 21년 불장 사이클도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이 중간 단기 홀더 평단가를 비트코인이 돌파한 후에 이 하이리스크 어퍼 바운더리를 터치해주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엄청난 랠리가 펼쳐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86.2K 구간, 이 하이리스크 어퍼 바운더리 상단을 돌파해주는 거, 그리고 만약에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전례 없는 또 어마어마한 2차 불장의
흐름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래들의 움직임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신규 고래들, 즉 기관 투자자는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매집을 하고 있고 10개 이하의 비트코인, 그리고 100개에서 1000개, 그리고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 모두 일제히 비트코인 물량을 축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은 고래, 큰 고래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비트코인 조금이라도 쌀 때 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유 물량이 이런 식으로 올타임 로이를 갱신하면서 누군가 거래소에서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돈만 생기면 계속 사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체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금 계속해서 고갈되는 것에서 체크를 할 수 있다. 결국에 이 고갈된 물량은 어디로 들어간 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초대형 고래들 지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래들의 지갑은 더욱더 빵빵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 MVRV 비율, 온체인 흐름을 체크해보면 MVRV 비율이 이 365일선 이 구간을 이렇게 상단 돌파했을 때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왔었고, 상단을 돌파하는 지점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MVRV 비율이 365일선 상단을 돌파하고 굉장히 큰 랠리를 보여주면서 신고점을 찍어줬는데, 이번에도 365일선을 지금 MVRV 비율이 상단 돌파했다는 거, 또다시 과거의 패턴처럼 의미 있는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차트 흐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비트코인은 역사적 신고점 구간인 73.8K를 시도했으나 어쨌든 물량을 소화하면서 약간의 차익 매물 실현이 나와주면서 지금 72.5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말씀드렸던 거, 이 확장 세계를 확실하게 리테스트 돌파하는 순간 이제 새로운 2차 페이지 국면으로 우리는 들어왔고, 만약에 추가적인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매물과 눌림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저는 이 70K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73K 시도하러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를 보면 또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오히려 역사적 신고점 부근인 74K 구간에 매물대는 얕은 반면 오히려 75K에 의미 있는 매도벽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충분히 74K, 충분히 ETF 유입만 들어오고 수급만 들어오면 돌파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오히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75K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가장 큰 고래인 갈색고래, 보라고래 모두 엄청난 랠리 이후에 약간 과열을 시켜주면서 차익 매물들을 실현해줬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두 고래들이 고개를 들어주는 그 지점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74K를 뚫어주는 그 구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방향은 정해졌고, 셀러 형님 또한 2차 페이지 불장이 시작됨을 알리듯이 비트코인 투더문 달나라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주복을 입고 우수에 찬 눈빛으로 달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힘든 시기 잘 버텼고 손발에 피 철철 흐르시면서 비트코인 꽉 쥐고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쉽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경험하셨던 거, 남들이 도망치고 공포를 낼 때 용기를 내고 비트코인을 함부로 내어주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의 힘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구축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시황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